자, 얘들아, 집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지금 얘기할 거는 간단한, 그러니까 개념이에요. 응용 문제 풀이가 아니라 개념 설명이니까 집합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거나 아니면 배웠는데 기본적인 개념을 까먹었거나 그럴 때 듣는 거지. 집합이 뭔지도 알고 어느 정도 기본 개념도 다 아는데 다만 좀 심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굳이 듣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집합이 무엇이고 그거에 대한 개념들이 뭐고 자 이런 거 설명을 할 거예요. 난 그것까진 다 안다. 다만 C단계 문제 정도를 풀 수가 없어서 문제다라고 할 때는 그닥 필요 없는 내용들이고 처음 듣는 사람들은 화면까지 보는 게 좋을 거고 예전에 들었는데 좀 까먹어서 기억을 되살리고자 합니다라고 하면 굳이 화면을 보지 않고 그냥 설명을 들으면서 아 그랬지 맞아 그랬어 하고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가도록 하자. 자 오늘 길게 안 할 거예요. 짧게 갈 거야. 짧게 듣고 끝낼 수 있도록. 자, 먼저 집합에서 오늘 할 내용은 집합이 무엇인지, 집합의 표현과 그리고 원소의 개수 부분까지만 설명을 할 거예요. 거기까지만 설명할 건데, 자, 먼저 집합이란 무엇이냐? 집합은 모임이야. 모았어. 그럼 뭘 모았느냐?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그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자, 조건이 주어져야 되는 거고 대상이 분명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아보자라고 했을 때 누구는 거기에 이런 아이를 넣을 수 있고 누구는 넣을 수 없다라고 찬반이 갈리는 건 집합이 될 수 없어요. 애매한 편 있잖아.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는 거. 뭐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때 키가 크다는 조건이 나는 내가 봤을 때 내 키가 크거든. 근데 누가 봤을 때는 선생님이 뭐가 커요. 작은 편이지 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갈릴 수가 있지. 자, 예쁜 꽃들의 모임. 사람마다 예쁘다는 기준이 다르죠. 그것도 역시 찬반이 갈릴 수 있어. 아니면 수학을 잘하는 학생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수학을 잘한다는 기준이 또 사람마다 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기준을 알 수 있는 거. 단순히 키가 크다는 게 아니라 키가 180cm 이상인 사람의 모임. 그러면 나는 내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이번 수학 점수 90점 이상인 학생들의 모임이라고 했을 때 본인이 잘한다 못한다 상관없이 점수를 가지고 갈리니까 정확히 그 모임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 모임에 이게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의 찬반이 정확하게 정해지는 그러니까 토를 달 수 없는 그런 것들의 모임이 이제 집합의 기준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건 집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를 모았어. 모았을 때 그 하나하나를 뭐라고 하느냐? 집합의 원소라고 하죠. 자, 내가 뭔가를 모아볼게요. 우린 지금 수학 공부 중이니까 수를 모아볼까? 수를 내가 1, 2, 4, 8을 모아봤어요. 자, 그럼 1, 2, 4, 8을 모았을 때 나는 1, 2, 4, 8을 모아봤어 라는 걸 표현했을 때 집합에 이름을 지어줄 수 있어. 왜? 학교에서도 학생들 누구는 이쪽 반, 누구는 이쪽 반하고 반을 나누었을 때 반에 이름을 지어줄 수 있죠. 보통 수로 매기지 1학년 1반, 1학년 2반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1, 2, 4, 8을 모았을 때 이 모임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1학년 1반 그렇게 매어주는 게 아니라 집합의 이름은 알파벳 대문자로 주어집니다. 그치? 그래서 내가 이 1, 2, 4, 8을 모은 집합의 이름을 A라고 해볼게요. 그럼 A라는 집합에 내가 1, 2, 4, 8을 모아봤어 라고 되는 건데 그럼 그걸 이제 말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표현을 하는 거죠. 수학적 표현입니다. 그럼 1, 2, 4, 8을 어떻게 모았느냐? 집합의 이름을 쓰고요. 는 하고 중괄호 해서 이렇게 1, 2, 4, 8 하나씩 써줄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집합의 이름을 쓰고요. 자 내가 1, 2, 4, 8을 설명을 하는 거야. 하나하나 1, 2, 4, 8 불러주는 게 아니라 자 1, 2, 4, 8은 어떤 수들의 모임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 8의 약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모았어. 8의 약수를 모았어 라고 걔네들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X 바로 시작을 하는데 꼭 X가 아니어도 돼요. 뭐 A바, Y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미지수를 정하는 거지. 이런 애들을 모았다 라고 해놓고 대표적으로 미지수 써놓고 그럼 X에 뭐가 들어가는데 X는 8의 양의 약수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써주는 방법이 있고요. 집합의 이름을 쓰고 동그라미 또는 네모를 하나 그려줌으로써 거기 안에다가 하나하나 원소를 넣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표현을 주로 씁니다. 자, 맨 첫 번째로 쓴 표현 집합 괄호를 하고 중괄호 하고 그 안에 쉼표를 구분해서 원소를 하나하나 써준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원소 나열법. 아, 이거 설명을 안 했구나. 자, 집합에 내가 지금 1, 2, 4, 8을 모았죠. 그 1, 2, 4, 8 하나하나를 A라는 집합의 원소라고 합니다.
원소, 집합을 이루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 자, 그래서 원소를 하나하나 써준 건 원소 나열법. 자, 그러면 하나하나 불러준 게 아니라 걔네들은 이런 애다라고 설명을 해준 거는 뭐다? 바로 조건제시법. 조건제시법. 자, 집합에 속하는 원소들의 공통된 성질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방법인 거죠. 자, 그리고 A라는 이름을 써주고 동그라미를 그려서 그 안에 원소들을 써준 거를 뭐라고 한다?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한다. 집합에 속하는 원소를 원이나 사각형 같은 도형 안에 나열하여 그림으로 나타낸 것. 그래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집합의 표현은 크게 세 가지.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과 벤 다이어그램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을 했죠.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만든 집합의 원소가 몇 개니 얘들아? 4개죠? 그치? 그러면은 A라는 집합을 만들었는데 그 집합의 원소가 4개 있습니다. 라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소문자 n 쓰고요. 괄호하고 집합의 이름을 써주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다? A라는 집합의 원소가 몇 개냐? 이제 원소의 개수가 이렇다. 자, 그럼 NA는 지금 몇 개야? 4개죠?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집합의 이름을 써주기도 하고요. 집합을 직접 쓰기도 합니다. 자, n하고 괄호하고 집합 괄호하고 1, 2, 3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지금 n하고 괄호 안에 이 집합의 원소가 몇 개다? 3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자, 그럼 원소가 몇 개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몇 개라고 대답할 수 있는 원소가 있고 대답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어떤 경우? 무수히 많은 경우. 예를 들어 내가 자연수를 모았어. 그런 집합을 만들었어? 집합이 될 수 있죠. 왜? 자연수는 기준이 정확하니까. 자, 그럼 그 집합의 원소가 1, 2, 3, 4, 5, 6, 7, 8 계속하죠. 그럼 그 집합의 원소가 몇 개니 물었을 때 자연수가 몇 개다? 대답할 수 없죠. 무수히 많으니까. 그치? 그러면 집합에는 종류가 있는데 집합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유한집합과 그리고 무한집합이 있죠. 자, 유한집합과 무한집합. 이게 뭘로 갈린다? 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갈린다. 유한집합은 집합의 원소를 몇 개냐고 물었을 때 수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도 몇 개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유한집합이야. 그치? 근데 무한집합은 대답할 수 없어. 왜? 무수히 많아서. 대표적인 예가 자연수의 모임 이런 애들. 자, 그래서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으로 나뉘고요. 유한집합 중에서도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대답할 수 있는 거라고 했잖아. 원소가 빵개인 거. 어떤 경우에 있느냐? 1보다 작은 자연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1보다 작은 자연수를 모아보자. 모을 게 없잖아. 그러면 집합이 만들 수 없는 게 아니라 원소가 빵개인 겁니다. 자, 그러면 걔는 뭐가 되는 거야? 원소가 빵개인 집합은 유한집합이죠. 왜? 몇 개라고 대답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집합의 원소가 0개인 거를 우리가 뭐라고 다른 말로 표현한다? 공집합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공집합이라는 표현을 기억하셔야 돼요. 공집합은 자 비어있는 집합이야. 그래서 얘는 기호로 나타낼 수 있는데 동그라미 땡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요. 자, 여기서 이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 그렇다면 잘 봐. 내가 n하고 괄호하고 이렇게 썼어. 자, 이런 표현은 뭔 뜻이야? 자, 요 괄호 안에 있는 집합의 원소가 몇 개냐는 거죠. 괄호는 어떤 집합이 맞냐면 봤더니 공집합 기호네. 그럼 걔는 비어있는 집합이니까 빵개요.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낚으라고 실수하라고 하는 문제. 자, 이런 문제. 자, 괄호 안에 집합이 있죠. 원소가 몇 개 있습니까? 물었어. 그럼 얘는 공집합 기호는 그게 아니죠. 요렇게 중괄호가 있는 이상 집합이란 뜻이고요. 그럼 얘는 이렇게 동그라미 땡이라는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는 그런 집합이야. 그럼 얘는 원소가 한 개인 집합입니다. 그래서 아닌데 나는 원소가 빵개인 그걸 나타내고 싶은데 라고 할 때는 절대 집합과를 쓰면 안 돼요. 그냥 요렇게만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B라는 집합을 만들었어. 이렇게 표현됐다. 이거 뭔 뜻이다? B는 공집합이라고 원소 빵개라고 이런 뜻이죠. 그치? 자, 그러면서 내가 지금 다시 돌아가서 A라는 집합을 만들었다고 했죠. 원소가 누구였어? 1, 2, 4, 8이었죠. 그럼 1, 2, 4, 8은 A의 뭐라고요? 원소라고요. 그 하나하나를 원소로 한다고 했어. 그럼 1은 A의 원소야? 맞죠? 그럼 1은 A의 원소이다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그 표현은요. 1, A 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원소기호. 자, 삼지창 어느 쪽으로 찍어요? 집합 쪽으로 찍습니다. 1은 A의 원소이다. 그럼 뒤집으면 그럼 A하고 1의 위치가 바뀌면 같이 뒤집으면 돼. 자, 그런데 보통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써요. 자, 그러면 1은 A의 원소이다. 그럼 2는 A의 원소인가? 그치. 그러면은 2도 A의 원소이다. 아이고, 그렇게 썼다. 자, 그러면 3은 A의 원소인가? 아니잖아. A에는 1, 2, 4, 8만 들어가잖아. 그러면 3은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맞는 표현이야. 그치? 그래서 어떤 집합이 이 원소가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얘는 얘의 원소이다, 아니다 표현은 이 기호로 나타내서 아닐 때는 이렇게 짝대기 기호를 씀으로써 나타내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일단 집합에 대한 전반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뭐 얘기하고 있지? 집합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집합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그리고 집합은 종류가 뭐가 있느냐? 유한집합과 무한집합. 그리고 유한집합에서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기까지만 설명하기로 할게요. 자, 짧게 했으니까 다음에 또 혹시 까먹었으면 다시 한번 들으시고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니까 예전에 까먹었을 때 그냥 잠깐만 들어도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올린 이 내용은 뭐다? 선생님이 애플 펜슬을 이번에 구입을 해서 그거를 자랑을 할 겸, 맞아 자랑하는 거야 얘들아. 자랑할 겸 한번 올려봤습니다. 수학하 우리가 센을 풀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거기 파트는 조금 뭐 수업을 안 들었거나 아니면은 한 번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좀 다 까먹었거나 뭐 그런 사람들은 개념 정리까지는 한번 이렇게 해보고 수업 시간에 내가 다 설명해 줄 수 없으니까 아니면은 잠깐 설명해서 또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복습을 하시고요. 그래도 모르겠는 것들은 뭐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해야지. 그치? 그리고 단순히 이것만 들었다고 문제가 척척 풀리진 않아 당연히. 그쵸? 연습 문제 기본적인 것들 풀어보시고요. 응용 문제 안 풀리는 거는 수업 시간에 같이 해결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고 혹시나 선생님이 또 애플 펜슬을 더 자랑하고 싶어지면 좀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 올리는 것도 방법이겠죠. 근데 되도록이면 우리 수업 시간에 해결하기로 하자. 간단한 개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부분 집합과 그리고 이제 부분 집합에 대한 거, 개수 구하는 거, 요거 그리고 집합과 집합 사이 관계 얘기하는 거지. 집합과 집합 사이 관계인 부분 집합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또 정리.